이제 도형의 활용인데, 도형에서의 활용은 수열에서 배우는 발견적 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적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하고 나열하고 해가지고 규칙성을 찾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개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결국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라는 거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수열에서 배운 거예요. 수열에서 배운 거고, 우리는 일반항을 찾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다. 그래서 일반항을 찾고 요 일반항을 가지고 규칙성을 리미트 극한 계산을 좀 해볼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 해볼게요. 개념 익힌 10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한 점들을 평행하게 선분으로 이을 때 삼각형 내부에 그어지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죠. 선분의 길이의 합. 얘를 an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개수는 bn이라 하자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잘 봐. 하나씩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해볼게. n이 1이야. 이렇게 그렸어. 그럼 n이 1이라면은요. an부터 갈게요. 자, an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n등분한 점인데 뭐 얘는 등분 자체가 없죠. 맞나요? 등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n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n이 1일 때는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내부의 길이는 없어요. 제로예요. 그지? 자, A1이. 그 다음에 BN 해볼게요. BN. BN은 이제 뭐냐? BN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삼각형의 개수 구해봐라 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얘는 몇 개야? 한 개죠. 자, 갑니다. 그러면 2배로 늘려보자. 이렇게 2배로 늘렸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하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n등분을 해서 이렇게 쪼갠 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의 길이가 1짜리가 생기니까 n이 2일 때는 얼마가 되냐? 3이 되겠네요. A2는요.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되냐? 4개가 되겠죠. 그죠? 한 변의 길이 1짜리가. 되니? 한 변의 길이 1짜리 정삼각형의 개수는 4개가 될 겁니다. 그죠? 오케이? 맞죠? n이 2일 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3일 때 해볼까요? 3일 때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요렇게 3등분을 하는 거죠. 3등분을 해서 여기서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그린다 그랬냐면 각 변의 평행하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삼각형은 9개가 생겨요. 한 변의 길이 1짜리는. 그 다음에 길이 합을 찾아보시면 1짜리가 몇 개 생기나 볼게. 하나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생기네요. 여기 9개네. 됐어?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n이 3일 때. 그러면 b에는 규칙성이 바로 나오죠. b에는 얼마예요? n제곱이네요. n제곱. n이 1일 때 1개, n이 2일 때 4개, n이 3일 때 9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3이고 얘가 9고 얘는 약간 한 번만 더 해보면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그럼 4짜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등분하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등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등분하면 잘 봐. 평행하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생기고요. 마지막에는 하나, 둘, 세 개. 아이씨, 약간 그림이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뭘로 봐도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도 되냐면 자, 발견적 추론이니까 잘 봐. 요 길이가 1이지. 요 길이 2고요. 요 길이 3이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야. 그렇게 몇 개 생겨? 세 쌍이 생기죠. 아, 그럼 요 9라는 것도 어떤 의미야? 3 곱하기 1 더하기 2구나 이거예요. 아, 얘도 뭐야? 3 곱하기 얼마야? 1이구나. 이렇게. 맞죠? 여기도 보시면 1짜리 하나, 2짜리 하나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몇 개씩 생겨? 각각 3개씩.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은 당연히 16이겠죠. 자, 그럼 일반화하겠습니다. 일반화하시면 AN은 3 곱하기 1, 2, 3인데 n이 4일 때거든? 그럼 n이 4일 때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가 되겠네요. 맞죠? 하나가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은 3 곱하기 얘는 2분의 n-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그냥 바로 나오죠. bn은 얼마야? n제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리미트 an분의 bn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리미트 갑니다. an분의 bn이죠? 그럼 an이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되겠지. 3 곱하기 n 곱하기 n-1이 되고요. 요 2가 얘랑 만나니까 2n 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극한 계산하시면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극한 활용에서는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도 아직 활용은 안 했는데 극한 활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식 세운다는 거야. 극한 활용의 핵심은 식을 잘 세우자. 알겠니? 식을 잘 세워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식을 세운 다음에 극한 계산하는 건 그냥 마무리만 잘 지어주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규칙성 찾아가는 거. 자, 밑에 연습 문제 갖다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26페이지. 자, 개념 익힘 11번 있을 텐데요. 개념 익힘 11번 별표 하나 치세요. 12번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와 수열의 극한은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뭐야? 식 세우는 거야. 식을 세우는 거고 극한 계산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마무리만 지어주면 돼. 자, 문제 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2x 플러스 n이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하고요. 자, 선분의 a,n, bn의 길이를 스몰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이라는 친구와 누가 만나냐? 2x 플러스 n이 만납니다. 요거 두 개가 같다야.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이 제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요 값에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했잖아. 그럼 AN, BN이니까 요거의 실근을 그냥 편하게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잡히겠죠? 교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 이렇게 잡히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선분 AN, BN을 계산하시면 선분 AN, BN은 자 얘는 루트 얘에서 얘를 빼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에서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근각의 조화의 관계 써주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얼마냐?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죠.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니? 라고 얘기하면 알파 베타는 n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n이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갖다가 뭐부터 구해볼 거냐면 얘부터 구할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부터 구할게요.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4에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빼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n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아, 그래서 얘가 얼마야? 4n 플러스 4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그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볼까? 여기다가 계산을 하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 자리는 4n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도 되거든?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됐어요?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자. 자, 갑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따로 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해볼게.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거든요. 2고요. 루트 여기가 얼마가 돼요? 4n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죠? 자, 요거의 전체 제곱을 한 거야.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결국 AN, BN은 계산을 좀 해보면 루트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4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한 거를 더해 볼게요. 제곱을 하시면은 4를 하니까 플러스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6n.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얘 제곱하시면 4고요.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 얘는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20n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의 답은요. 리미트 AN, BN의 길이죠. 자, 그럼 AN, BN의 길인데 요게 AN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20 곱하기 요거 20n 더하기 20분의 요 자리가 분자 자리에 루트 5n 플러스 1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루트 20분의 루트 얼마야? 5네. 루트 20분의 루트 5니까 계산하시면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루트 4분의 1이 돼서. 됐죠? 요거 식 세워가지고 계산하는 거. 자, 밑에 것도 식 세워서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 요거 잘 확인을 해보세요. 한번 연습해봐. 알았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옆 페이지 27번. 자, 27번을 보시면은요. 27페이지에 자, 얘는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 중에서 36번 봐봐. 알점 문제. 자, 발전 문제 3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48인 직사각형이 가운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ACN과 B1, C1의 교점을 DN이라고 한대. 자, 그럼 요거 규칙성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해볼게. 이만큼이 48이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쭉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쭉 그려지는데 여기의 길이가 48이야. 근데 살짝만 좀 왜곡을 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요만큼이 1이 돼요. 현재 요만큼이 1.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이 하나 그려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대각선이 그려지는데 요 지점을 이제 뭐라 하자? C1이라고 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써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극한식에서 필요한 것들이 누가 되냐면 첫 번째가 ACN. 요게 있고요. ACN. 그 다음에 마이너스 OCN. 그 다음에 얘가 B1, D1이야. B1, DN. 요거.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OCN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길이죠.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만큼의 길이. 그지? 그럼 C1일 때는 얼마야? 1이야.
근데 이거를 등분한 거니까 그 다음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칸째가 되니까 여기가 C2가 되겠죠. 5C2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는 얼마가 돼? 이렇게 와서는 3이 되겠죠. 얘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네. OCN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N이에요. 그냥 얘는 N으로 잡힐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대각선. 여기죠. 얘가 A고 이렇게 가는 대각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 48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거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오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돼요? 48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나면 얘는 48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거죠. 그러면 ACN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표현하면 일반화시키면 얘는 48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이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48 더하기 1의 제곱, 48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쓰시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두 번째가 DN이라는 친구거든. 자, DN은 이 대각선과 얘란 말이야. 여기 얘와의 교점이라고 했죠. 요선과의 교점. 요선과의 교점이거든. 이게 B1이니까. 그러면 한번 규칙성을 찾아볼게. B1, C1부터 갈게요. 되나요? B1, C1. B1, D1. 미안. B1, D1. 그러면 C1 요 대각선이 요게 1일 때는 여기 자체가 C1이면서 D1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되냐면 B1부터 D1까지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 그냥 48이에요. 세로 길이. 자, 그럼 잘 봐. B1, D2를 해볼게. 그럼 D2가 어디냐? 얘거든. 그럼 질문. 이 길이 얼마까? 이 길이 얼마까? (24죠) 왜? 1대 2. 닮음. 그럼 이 길이가 48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겠어? 요만큼이 24겠죠? 절반. 그러니까 얘도 24죠. 오, 얘 24네. 그 다음에 B1, D3이죠. B1, D3은 얼마일까? 여기네. 되니?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는 1대 2대 3이죠. 2대 3. 그럼 2대 3을 하면 요 길이가 얼마야? 48을 3으로 쪼개봐. 48을 3으로 쪼개면 16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32죠. 32. 그럼 48에서 31 빼니까 이만큼은 얼마가 돼? 16이 되죠. 그죠? 16이 되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6.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하나 더 해볼까? 얘 4라고 해봐. 얘 4고 대각선이 이만큼 왔어. 그러면 요 길이가 B1, D4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일까? B1, D4는? 여기 길이 찾으면 되죠.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얼마만큼에 해당돼? 48의 4분의 3. 그죠? 그럼 48의 4분의 3이니까 얼마예요? 48의 4분의 3. 12죠. 36.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2가 되지. 그지? 그럼 얘 뭐야? 일반화 시키면 B1, DN 뭐야? 48의 n분의 1이죠. n분의 1. 그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럼 끝났네. 계산. 자, 이제 계산하자. 리미트. 요거 들어가는 게 n분의 48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 분자 바로 계산할게. 이거지. 그치? 그럼 이거 유리화하면 얼마가 되냐라고 하면 요거 유리화하시면 얘는 48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48제곱 남죠. 그럼 이거 48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여기도 곱해줘야지. 여기에 누가 들어가? 루트 48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이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식 정리할게요. 계산 마무리. 자, 리미트고요. n을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n을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얘는 48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48제곱 더하기 n 분의 여기가 48제곱 n입니다. 약분시키고요. 여기가 얼마가 남아요? 1이죠. 얘도 얼마예요? 최고차함계수 1이고요. 여기는 48이네요. 문제 정답은 얼마입니까? 24겠네요. 됐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비율 관계들을 찾아서 식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식 세워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 자, 정리하시고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내신에서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오케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28페이지 보시면은 되게 재미없는 것들이 있어요. 참거짓 해가지고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서 28부터 30까지가 있어. 그거는 써놔. 그건 100% 내신용이에요. 100% 내신용이고요.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거 뭐 지금은 안 다룰게요. 이제 이 학교 시험에서 예전에 쌤 수능 볼 때만 해도 수능까지도 나왔던 개념인데, 지금의 수능은 이제 뭐 단순 암기를 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극한의 성질이 있고 급수의 성질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쭉 읽어봐. 알겠지? 참거짓 구분하는 거고 좀 기계적으로 할 때는 그거는 내신 가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갑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이제.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 일반항 뭐 등차라든가 이런 걸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이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많이 나오고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의 개념적인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자, 얘는 왜 쉬울 수밖에 없냐면 잘 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해볼게. 어떤 수열? AN이에요. 자,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봐. 그럼 등비수열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an의 값, 즉 2분의 1의 n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을 해볼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곱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떤 느낌이랑 똑같냐면 요 n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 곱해지면 1이고요. 여기에 곱해지면 2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분모 자체가 어떻게 되냐? 증가 속도가 분자보다 훨씬 빠르죠. 지수 형태가 나오니까. 그죠? 그럼 2의 n제곱분의 1이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어디로 간다? 0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됐니? 자, 반대로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자, 반대로 an이요. 2의 n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2의 n제곱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생각해봐도 되거든. 자, 봐봐. 물론 수열이긴 하지만 지수함수 그래프 그냥 떠올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당연히 이 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보면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여기 점근선에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진 않고 점 그래프로 그려지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값은 어디로 간다? 수렴하는 값으로 갈 거고 이 값은 어디로 가요? 발산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공비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공비가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 공비의 기준. 발산과 수렴의 기준점이 바로 뭐냐? 1이라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비가 1인 것도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세 번째. 자, 공비가 1이야. 그럼 공비가 1이라는 건 첫째 항을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첫째 항이 2인데 공비가 1이면 계속 뭐가 돼? 계속 2지. 그지? 그럼 계속 2가 되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갔을 때도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2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비의 기준점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각각의 수렴값들이 어떻게 붙는지 봐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 자, 첫째 항이 0이 그냥 첫째 항을 1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볼게요. A1이 1이죠. A1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공비를 볼게. 그럼 공비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첫 번째는 뭐냐? 공비가 1이야. 그냥 1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첫째 항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이 반복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에 수렴하죠. 1에 수렴해. 1에. 그지? 자, 근데 잘 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이게 중요하거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범위가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도 한번 살펴볼까? 자, 여기다.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를 계속 곱해도 되는데 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쨌든 간에 곱해 나가면 마이너스를 계속 곱하는 거니까 부호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값 자체가 일단 1보다 작다라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봐. 1에서 출발했다고 해볼게. 그럼 1에서 출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점점 폭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즉 여기를 아주 돋보기를 보면서 확대를 해봐도 요 0이라는 선 근처에서 이렇게 와리가리 막 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멀리서 보면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얘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지? 자, 그럼 이런 얘기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것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을 해요. 그죠? 자, 마지막.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해보자, 이번에. 그럼 이거는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하죠.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하니까 얘는 당연히 경향성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커지거나 계속 마이너스로 가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점점 폭이 커지는 거지.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요게 기본 베이스인데 특이한 애가 하나 더 추가돼야죠. 그 특이한 애가 누구야? 바로 얘입니다. 자, 얘는요. 처음에 1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은 다시 1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그러면 어디 하나로 가까워진다라는 느낌도 없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폭이 어때? 그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정확하게 반복이 되잖아. 계속 똑같아지잖아. 그럼 커지지도 않고 어디 하나로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럼 진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 발산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네. 등비수열이 나왔을 때는 공비가 기준이고 그 공비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의 값들이 다 어떻게 돼?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이고 이거 갖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요. 등비수열은.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쁘게 정리한 말이 바로 뭐냐? 교과서에 나오는 수렴 조건이라는 건데, 자, 공비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수렴 발산을 다 확인을 해봤어. 그럼 결론이 뭐야? 수렴하는 경우죠. 수렴하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지. 자, 따라서 수렴 조건을 뭐라고 하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서는 1까지 포함이 되니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초항이 뭐가 아니라고 가정한 거야? 0이 아니라고. 자, 초항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초항이 0일 수가 있지. 그럼 초항이 0이면은요, 공비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 뭐가 나와? 0이 나와. 따라서 정리를 완벽하게 하면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게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내용이 31페이지에 쭉 나와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면 잘 봐. 결국은 가장 핵심은 등비수열 극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고난도가 나오면 항상 뭘 시키냐면 니네한테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극한값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물어봐요. 따라서 우리는 등비수열 문제 중에서, 등비수열 극한 고난도 문제 중에서 나오는 걸 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 결국은 공비가 총 4가지였죠?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 4개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각의 함수들의 극한값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요런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붙여요.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다라고 해서 말을 붙이고요. 이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게 나오고 기출문제 자체도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등비수열 극한 문제 풀 때 논리 자체는 심플해. 아, 공비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공비 범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문제 풀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끝이거든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선. 그러면 먼저 수렴 조건부터 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계산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33페이지 보세요. 자, 계산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등비수열의 극한은 기본 포맷 자체는 뭐냐면, 기본 포맷 자체는 지수식입니다. 얘는 지수입니다. 지수. n자리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죠. 그죠? 2의 n제곱,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지수 법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 차이인데, 극한 계산할 때는 증가 속도 차이 중에서도 지수식의 형태에서의 증가 속도는 반드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얘는 미체 절대값을 보셔야죠. 미체 절대값. 그래서 미체 절대값이 클수록, 요 절대값이 클수록 증가하는 속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4의 n제곱이라는 친구와 5의 n제곱이라는 친구 중에서 누가 더 증가 속도가 빠르냐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더 빠를까?
얘랑 얘 중에서 훨씬 더 누가 더 빠를까? 얘가 더 빠르죠. 미체 절대값이 크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요. 그럼 얘는 증가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3의 증가속도가 2의 증가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럼 분모의 증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도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이고 2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으세요. 묶으면 3분의 2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비에 해당이 되고 공비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0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좀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해볼까? 42번에 1번만 좀 해볼게요. 발전 문제 42번에 자, 1번 하나 해보자. 자,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 2의 an이 2n. 얘도 어렵진 않아. 2n. 그 다음에 로그 2의 bn이 얼마야?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뽑아내자. an은 얼마가 돼요? 2의 2n 제곱이요. 로그로 바꾸면 지수로 바꾸면 자, 그 다음에 얘는 bn은 얼마가 돼요? 2의 n 플러스 1이요. 자, 그러면 2의 2n 제곱은 당연히 뭘로 보시는 게 맞냐? 이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4의 n 제곱으로 봐줘야 돼. 자, 그럼 문제 계산할게요. 자, 계산. 리미트.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조작이 들어갔죠? 자, b2n입니다. b2n이니까 여기다 2n 대입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 2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an이 얘였죠. 4의 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n이 뭐였어요? 이거였거든.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분자분모 비교하겠습니다. 분자분모인데요. 요 값이요. 얘가 지수로 다 쪼개면 2 곱하기 이렇게 바뀌죠. 2의 2n 플러스 1제곱은? 그죠? 아, 그러면 여기 4의 n제곱이랑 4의 n제곱이랑 4의 n제곱이랑 밑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분자 요거 뭐야? 앞에 계수.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요. 됐니? 얘는 0으로 가.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됐니? 어렵지 않죠? 자, 근데 34페이지 볼게요. 수렴 조건 나와 있거든. 수렴 조건 별표. 수렴 조건 별표. (2번) 보세요. 개념 익힘 2번에 2번. 일반항이 x-3 곱하기 x 플러스 2의 n-1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수열이 수렴하세요. 수렴하도록 x값의 범위 구해라. 그럼 수렴 조건은 뭐였어? 두 개였어. 첫 번째가 뭐야? 첫째 항이 0.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0이 되려면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다 1을 대입해. 여기다 1을 대입하시면 첫째 항은 뭐만 나오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0제곱이니까 얘가 1이 되죠. 얘가 1이 되니까 얘만 남거든. 따라서 x-3이 얼마인 거야? 제로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이런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첫째 항이 0일 때랑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x값은 3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공비죠. 자, 그럼 여기에서의 공비는 당연히 누가 될 거냐면 얘가 공비입니다. x 플러스 2가. 그래서 x 플러스 2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를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범위는 계산하시면 x가 3 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수렴 조건이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그 밑에처럼 나와. 45번처럼. 이게 가만히 안 두죠, 얘가. 그냥 다항함수 이런 게 아니라 막 사인 나오고 로그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같이 짬뽕이 돼서 나오거든. 수렴 조건 자체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알겠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세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35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일반항과 합의 극한이라고 돼 있는데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써나 개념 익힘 3번은 일반항을 직접 구해서 대입해라. 별게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줬으니까 문제에서 공비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째 항 A1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니네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그걸 뭐 해라? 직접 대입해라. 알겠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하시면 되고 밑에 48번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얘들아 48번은 뭐가 주어졌니? 둘 다 합이 주어졌어요. 합이 주어졌는데 뭘 구하래? 일반항의 극한을 구하래. 합이 주어졌는데 일반항 극한 구하려면 당연히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될까? Sn 빼기 Sn-1을 쓰란 얘기죠. 그래서 AN을 찾아라요. 선생님 그럼 초항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얘들아 극한에서 초항이 뭐냐?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냐?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냐?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극한은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그러니까 AN 바로 구해버리고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6페이지에 개념 4번, 개념 5번 있거든. 두 개. 각각 별표 5개. 결국 다 이거예요.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바뀐다.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지.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바뀐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시험에 나오면 열의 9은 이걸 물어봐. 근데 지금 하는 게 제일 기본이야. 제일 기본이야. 자,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해볼게. 잘 봐. 얘를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거든. 그럼 수렴과 발산 조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비가 뭐냐 이거 갖다가 하면 돼. 자, 이게 문제로 변형돼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50번을 보세요. 50번에 1번을 봐봐. 자, 50번에 1번을 보시면 갑니다. fx라는 게 있고요.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xn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xn 마이너스 1 플러스 x야.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잘 봐. x가 뭔지에 따라서 이 극한이 바뀌어. 그러면 얘는 쓰세요. 이런 걸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합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고요. 이게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30번 맨날 나와요. 왜? 3월 모의고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열의 극한만 들어가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활용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활용이 보통 28번, 29번에 나오고 30번에서는 이제 함수를 가지고 나오는데 올해 3월 모의고사도 그랬고 올해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걔 같은 경우도 3, 4차랑 같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공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다. 그게 포인트야. 공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 얘는 첫 번째부터 바로 하면 돼. 2분의 1 대입해. 세 개의 값이 다 다르죠. 자, 2분의 1부터 대입할게요. 그럼 2분의 1 대입하시면 얘는 잘 봐. 이거 어디로 갈까? 라고 하면 2분의 1을 대입하잖아.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아, 끝났어. 즉
이 값이 2분의 1의 n제곱 꼴이니까 2분의 1을 계속 곱한다는 뜻이 되고 우리는 공비가 1보다 작다면 그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그냥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게 얼마야? 2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F1이에요. 자, F1인데 공비가 1인 거죠. 아, 공비가 1이면 X가 1이라는 얘기는 그냥 1에 수렴한다라고 했잖아요. 첫째 항에 수렴한다. 근데 첫째 항 자체도 그냥 뭐 없죠. 1입니다. 그래서 1, 1, 1, 1 대입하면 돼요. 그냥. 1일 때는 뭐 고민 없이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이 나와요. 됐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자. 4를 해볼게. 얘는 써볼게. 리미트. 얘는 4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4의 n-1제곱 더하기 4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잘 봐. 분자분모 비교할게요. 분자분모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얘도 어디로 가요? 무한대요. 근데 밑을 봤더니 5, 4예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죠. 그죠?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인데 지금 밑의 절대값이 서로 어때? 똑같이. 4로 똑같잖아요. 그죠? 4로 똑같으니까 개수만 뽑읍시다. 얘 개수는 얼마일까? 4가 아니죠. 1도 아니고요. 뭐야?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게 곱해져 있죠. 됐니? 4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얼마야? 4의 1제곱. 따라서 계산. 답 얼마? 16. 그럼 3개를 다 더합니다. 정답 얼마인가요? 4번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51번에 2번을 해볼게요. 51번에 2번.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써지는 값이 5분의 m에 자,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분의 5분의 m 1제곱 하고 미안 n제곱 하고 플러스 1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2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항상 원칙입니다. 항상 등비수열 극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면 혹은 수렴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공비로 케이스 분류하세요. 이게 습관이에요. 항상 공비로 케이스 분류해. 자, 그럼 가볼게. 첫 번째 5분의 m 있죠. 1이라고 해봐. 자, 그럼 5분의 m이 1일 때부터 가자. 이거 되는지부터 볼게. 5분의 m이 1이야. 그럼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해. 그러면은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 극한값이 2분의 3이 나오니까 안 되네요. 탈락. 자, 그 다음에 5분의 m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야죠.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면 요거 꼭 따져봐야 될 때가 언제냐면 요거 꼭 따져봐야 될 때가 언제 것 같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꼭 반드시 그게 답이 될 때가 있어. 답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없거든. 제로거든. 근데 답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 요거 잘 알아도 마이너스 1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러면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이 자리가 n이나 n 플러스 1이 아니라 앞에 2가 붙고 2가 붙어. 그러면 그때는 5분의 m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니까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얘도 확인을 해봐야 돼. 이 친구도. 왜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얘랑 얘가 한 개 차이라서 확인을 해봐야 돼. 얘가 만약에 짝수잖아. 그럼 얘 무조건 홀수거든. 근데 얘가 홀수잖아. 그럼 짝수야.
근데 잘 봐. 얘가 짝수일 때 극한값이 2가 나오고 얘가 홀수일 때 극한값이 2가 나오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잘 봐. n이 짝수라고 가정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2가 나오고요. n이 홀수라고 가정하고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2가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수렴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급수 가서 좀 더 얘기할 거거든. 급수 가서 홀짝 반복되는 거. 근데 얘는 왜 안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거 0 돼요. 0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수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얘는 뭐야? 무조건 짝수란 얘기 아니야. 그럼 얘 수렴이야. 마이너스 1이어도. 무조건 홀수 나오잖아요. 수렴이에요.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식을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맞거든.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홀짝 규칙성에 대해서 내가 좀 얘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면 충분히 낼 수가 있어. 많이 나왔어 실제로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요런 거 보이시면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그냥 n이랑 n 플러스 1이고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0이 돼버리니까 절대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얘는 의미가 없고요. 자, 세 번째 갈게요. 5분의 m이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0으로 가겠죠. 맞나요? 얘가 0으로 갈 거거든? 그럼 얘 0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m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그냥 5분의 m이라고 하셔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돼요. m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5분의 m이 그냥 1보다 작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0이죠. 그냥 0 대입해봐. 0이 될 테니까 어차피. 되네. 1 플러스 2가 되죠? 1분의 2가. 따라서 m값이 5보다 작다면 m값이 5보다 작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m값은 일단 뭐가 돼요? 1, 2, 3, 4까지 자연수가 나와요. 자, 마지막 겁니다. 5분의 m이 이번에는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클 때. 자, 그럼 5분의 m이 1보다 크다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잘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극한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m이 나와요. 괜찮아요? 왜 5분의 m이 나와? 봐봐. 왜 5분의 m이 나와? 리미트. 뒤에 숫자는 빼버릴게요. 얘가 5분의 m 곱하기 5분의 m의 제곱이죠. 에? 제곱이란다. n제곱. 얘는 5분의 m의 제곱이, 에이 왜 제곱이래 자꾸. n제곱이죠. 무한대 똑같잖아. 개수만 비교해야죠. 5분의 m이네. 그럼 얘가 5분의 m이야. 얘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n값 나와 안 나와? 나오네. 10. 그래서 얘는 토탈 몇 개야?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옆 페이지까지 해볼게요. 옆 페이지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 똑같은데 53번을 해보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자, 항상 중요한 건 뭐냐? 공비가 어떤 범위를 갖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53번에 일단 극한식부터 보면 h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아니죠. n이 그랬을 때 여기 식이 써진 게 fx 그 다음에 얘가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gx의 전체 n제곱. 자, 그 다음에요. fx의 n제곱 더하기 gx의
n제곱이에요. 자, 이 값이 있는데 h2와 h3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써놔. 이 문제는요. 함수 값의 대소비교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잘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밑 있죠. 밑이 큰 숫자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게 등비수열 극한 계산의 원칙이야. 무슨 얘기냐?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잖아. 그럼 원래 계산의 원칙은 분자 분모를 다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밑이 제일 큰 거로. 그러면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 내가 두 개를 구해야 되잖아. 하나는 뭐야? h2라는 거랑 h3이라는 걸 구해야 돼. 근데 그래프 봐봐. 2를 대입해 보세요. 문제의 그래프에서 x자리에 2를 보세요. 2를 보시면은요. 두 개가 누가 더 큰가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f2랑 g2를 비교해. 누가 더 크니? f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만 보면 돼? 이거만 보면 돼. 이 얘기야. 오케이? 원래 원칙은 뭐야? 다 fx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얘가 밑이 더 작고 얘가 더 크잖아. 2를 각각 대입한다면? 그럼 얘만 보면 된다는 거야. 아, 그럼 바로 가볼까? 우리?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질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얘랑 얘만 보면 되네. 그럼 f2의 n제곱, f2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남는 거 뭐야? 이거 남죠. 극한 계산하면. 그럼 f2 얼마예요? 그래프상에서 4네요. 이게 첫 번째 거. 자, 근데 3 볼게요. 3은요? x가 3이거든? 그럼 이때는 뭐야? f3이랑 g3이 어때 서로? 같네. 문제 그림 보시면 같죠? 뭘로 같아요? 3으로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전부 뭐 대입하세요? 3 대입하세요. 자, 그럼 이거 바로 계산할게요. h3은 여기다 계산할게. h3은 3 대입해봐, 전부. 그러면 3의 n제곱, 3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3의 n제곱. 이거죠. 그러면 개수만 보면 되니까 요거 앞으로 빼시면 3이죠? 그죠? 그러면 3이랑 5랑 더하면 8이고요. 얘랑 더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럼 2분의 3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8이니까 F3, G3이죠. G3이 아니지. H3은 얼마가 돼요? 얘도 4가 되죠. 괜찮아요? 오케이? 따라서 두 개 더 하시면 정답 얼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항상? 공비. 공비 중에 누가 더 크냐? 결국 계속 공비 갖다 하는 거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38페이지 보시면은 극한 활용이거든? 극한 활용인데 이것도 뭐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식이에요, 식. 식 세우는 거. 오케이? 다만 얘는 이제 지수식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활용은 좀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뭐냐? 수열의 극한 거기 노말까지만 풀어오세요. 터프 말고. 단원종합 문제. 노말까지. 47페이지까지. 알겠지? 오케이? 네. 자, 10분 쉬었다가요. 급수할게요.